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59.78%의 득표율로 민선 8기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앞으로 4년간 울산의 미래는 이 김두겸 당선인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당선인의 포부, 또 울산 시정 운영 방향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시사 진단 특집으로 편성해서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과 함께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달 전에 이 자리에 이제 후보자로 그때는 나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당선인입니다.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시지 않나요? 후보 때는 예.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또 경쟁성이 생기니까 예. 굉장히 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라보는 게 울산 시민 바라보니까 예. 훨씬 더 마음은 가볍습니다. 이제는 시민만 바라보신다. 네.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자세한 이야기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죠. 위대한 산업수도 울산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 이번 울산광역시장 선거는 양자 대결이었습니다. 민주당 송철호 후보와의 격차는 19.57%포인트, 10만 표 가까이 차이 나는 낙승이었습니다. 자, 시민들께서 시장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먼저 소감 밝히신다면요.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이 김두겸이가 울산시장 그렇게 이 경선에서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자당 내에 국민의힘 당에서 제가 공천을 받고 이 본선에 이렇게 임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 김두겸 평가를 재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본선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현역 시장하고 아마 경쟁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현역이나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으니까 결코 만만치 않는 그런 싸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 제게 거는 기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울산 시민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행복한 선택이었다. 잘하셨다. 제가 일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예, 행복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선인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선부터 참 어려웠어요. 사실 워낙 국민의힘 이번 울산시장 경선이 헤비급 경쟁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론조사 3위, 4위 하는 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진짜 당선인께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결과 예측하는 분들 많지 않았을 텐데 할 수 있겠다, 될 수 있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구도싸움이었죠. 예. 그때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단순한 여론 수치만 바라보던데 우리 정치 제도권 안에서는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남구에서 4명이나 나왔어요. 예. 그다음 각 구군별로 한 명씩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그러니까 여론 수치가 낮았을 뿐이지.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캐프나 또 저도 정치를 했으니까 이 분석해 보면은 제가 이긴다고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구도에서 이길 수 있겠다. 네, 이게 아마 구도삼 즉 남구 내외 후보만 정리되면은 저는 100% 경선 과정은 통과할 것이다. 예. 또 여론도 1등 할 것이라 확신을 갖고 예. 필드에 뛰었죠. 그 컷오프 이후에 중요한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 이채익 의원의 지지라든지 또 박맹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까지 단행하면서 야 이렇게 가겠나 했는데 단일화 성사가 되고 어떤 지점이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이 구도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채기 의원님하고 이제 구도싸움이었습니다. 어차피 남구에서 둘이 나오면은 두 사람 다 굉장히 힘들어 할 것이다. 그래서 단일화해야 된다는 것 서로 공감을 느꼈고, 그다음에 또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이채기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사전에 예. 늘 뭐 제가 행정은 더 잘한다는 말씀 늘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자기가 좀 양보를 하고 국회는 입법기관에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교감을 느낀 상태에서 선거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누셨다고요? 평상시 했죠. 예. 그런 과정에 이제 이채기 의원님께서 아마 조금 마음이 조금 바뀌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끝에 가서는 또 저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시고 흔쾌히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여론도 굉장히 쉽게 제가 1등을 했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박명우 전 시장님하고의 관계인데 뭐 박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하죠. 예. 전체 우리 시민들 여론은 제일 앞섰었는데 당에서 뭐 이런 결정이 있었으니까 가슴이 안 아팠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박시장하고 저하고도 옛날 시장 시절 저는 또 구청장 시절부터 늘 자기 시장은 김두겸 청장이 했으면 예. 좋겠다. 남구에서 이렇게 행정 행위를 보면은 시장을 하면 참 잘할 것 같다. 늘 그렇게 격려의 말씀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예. 또 제가 한 8년간 놀면서도 늘 자기 울산시장은 김 청장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쭉 해오셨는데 예. 어느 날 우리 박 시장님께서 본인이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뭐 끝에 가서는 단일화를 했는데 예.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 보수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좋지 않고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주면은 그는 더불어당이 주면 좋지 않다. 그래서 그건 뭐 100% 공감을 했는 것 같습니다. 박명우 전 시장이 먼저 이렇게 좀 연락이 왔나요? 이 비하인드가 참 궁금해서 사실은요. 그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뭐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뭐 애를 썼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진작 세암하고 저하고는 단독으로 몇 번 만났습니다. 예. 만나고 밝힐 수 없는 얘기들 참 많습니다만. 밝혀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외부에서는 이런 저런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우리 둘이는 마음의 교감이 있었죠. 거의 뭐 야인 시절에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 매일 함께 했는데 예. 선거 과정에 조금은 거리가 있었죠. 또 예. 어떤 벽이 있었지만은 그 벽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있다. 그래서 벽을 눕히면은 다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벽을 눕히고 서로가 다리가 돼서 서로가 마음이 합해졌다. 예. 그래서 보수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자 해서 단일화가 성천됐죠. 어쨌든 뭐 잡음 없이 이렇게 흘러온 것이 이번 승리 요인 중에 또 하나라고 많은 뭐 분들 또 보실 거예요. 그렇죠. 큰 승리의 요인이 예. 됐죠.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경선이 진행됐고 이제 본선에서 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이겼는데요. 본선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로 또 시민들이 선택한 이유, 평소에 뭐 나는 전문 행정가다 뭐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하셨었는데 행정가와 행정가가 어떻게 보면 현 시장과 맞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한 이유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현역 시장이잖아요. 저는 야인에서 공천받은 사람으로서 예. 이렇게 결선을 한다는 거는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도 그렇게 녹록치는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평가할 때는 뭐 김두겸, 송철호 이런 평가보다는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정책을 펴는 실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성자의 저주를 받았죠. 너무 자기들이 이 정권과 정치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오만한 거. 그게 아마 국민들에게는 심판이 계기가 될 것이고 울산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울산에서도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쭉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그 뭐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못하신 분은 아니신데 그러나 평가를 해보면은 예. 맨날 꼴등, 최하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 자존심도 많이 안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일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냉철한 판단이 있었다. 예. 저는 그런 생각하고 이 울산시장에는 정치인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 대한 경험과 경륜은 현 송철호 시장보다 저는 월등하다고 자부를 합니다. 예. 저는 기초위원부터 시작해서 지방행정의 전문가라고 저는 늘 자부를 하는데 중앙정치권은 중앙정치권들의 역할이 있을 거고 지방은 지방자치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게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 저는 저라고 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을 저는 4년 했지만은 저는 한 20년 했습니다. 실무 행정을.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실무 행정에 대해서는 월등히 제가 격이 높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의 격을 좀 달리하는 행정의 진술을 한번 보여주고 예. 싶다. 늘 그런 말씀을 격이 했죠. 다르다 이건 민주당 송철호 후보도 아, 늘 그 말 쓰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격이 다른 알겠습니다. 행정의 진술하는 말씀을 올렸죠. 예. 뭐 승리는 기쁘지만 하나 생각할 것은 이번에 투표율이 참 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유권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투표를 하지 않으신 건데 뭐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지 못하고 투표를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 이 전체 득표율 격차는 19%포인트였지만 지역별 득표, 울산시 지역별 득표를 보면 동구에선 8%포인트, 북구에선 또 5%포인트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성공한 시장이 되려면 어떤 이런 지점들을 또 유심히 앞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정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구청장 또 낙선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일하는 이 구청장이나 이 시장 같은 거는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고 또 지역민을 위해서 행정 펼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행정행위라는 지방자치 행정행위는 그 행정의 능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중앙정부하고 연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 북구는 아무래도 노동의 메카잖아요. 그게가. 그래서 우리 근로자분들께서는 이상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근로자를 분들을 우리에게 등하시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저희들 잘 선택을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시장이 되면은 그 노사에 대한 유연성을 제가 꼭 좀 발휘하고 싶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 자꾸 지지해 준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저희들도 동구 북구에 대한 예산이 시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 떠나서라도 이렇게 자꾸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줄 수 있는데 아무리 예산을 하고 아무리 하려 해도 동구 북구가 그 주민분들이 또 특히 근로자분들이 저희들을 외면하면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람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보수 쪽에서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서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근로자분들께서도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다른 시각으로 저희 보수를 한번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이고 이 시행정을 펼치는 거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저희들에게 좀 다가서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마친 소감 그리고 선거 이야기 좀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울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이번 선거 슬로건이었습니다. 이제 실행하셔야 될 텐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잘 살았잖아요. 부자 도시였잖아요. 젊은 도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위대하다는 말은 붙이기가 좀 뭐한데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에서 보면 울산을 참 부러워합니다. 참 울산 자랑스럽다. 울산 사람들은 부럽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가 위대한 울산이다. 울산은 울산 시민들의 힘도 있지만은 울산이 기업을 갖고 있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작금의 울산을 본다면은 여러 형태로 지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울산이.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이렇게 활짝 펼치자. 좀 생동감 있게 좀 나아가자. 나아가야
위대하긴 울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예.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구상을 하고 있죠. 첫째가 뭐 내부에 담는 것도 아주 많겠지만은 큰 틀에서 울산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필요하다. 어떤 산업적인 변화 뭐 그런 것도 바로 이야기하시는 그겁니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연동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한다면은 그리고 또 새로운 산업을 일궈낸다면은 울산이 다시 생동감 있고 젊은 도시고 아마 부자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더디지만은 두벅두벅 한 걸음씩 걸어갈 겁니다. 예, 사람이 모이는 그런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이야기하셨고, 뭐 준비했던 공약, 내세웠던 공약 많지만 여기서 전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1호 공약이 그린벨트 해제였어요. 자, 어떤 이야기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일자리만 있으면은 울산에 있는 인구 유치라든지 자금 여유 유치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업의 가장 큰 윤리는 이윤 추구입니다. 기업이 돈이 안 되면 절대 아무리 오락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토양은 울산은 고집과 고물가 고임금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에서라든지 이걸 좀 풀어야 된다. 지금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업에게 지금 모래주머니 차고 지금 달리게 합니다. 예. 각종 규제들이 참 많아요. 모래주머니 없애야 된다. 좀 가볍게 해줘야 되고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거는 상값에 땅을 좀 제공해줘야 된다. 예. 그러다 보면은 기업 활동하기에 이윤이 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게 이 집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상값에 이 기업 공장을 제공해주면은 일자리 바다가 될 것이다.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서 경주나 외동이나 지금 나가 있는 보면 울산은 대기업만 있고 실제로 알짜배기 중소기업들은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울산을 불러들여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곳에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전담이라든지 뭐 4차 산업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뭐 입점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우선 우리가 주력 부대에 있는 주력 3대 기업이라도 나가 있던 협력업체를 불러들이는 게 우선적이다. 그러다 보면은 고급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예. 그래서 일자리 바다란 말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선 지방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예산이 많아져야 하는데 뭐 토론회 때도 그런 반론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선다 뭐 이런 반론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는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책적 아니 뭐 돈이 들어간다는 게 예, 아니라 이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그건 없는 이제 일. 정책적 예. 문제고 울산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총 면적이 25% 정도가 울산의 그린벨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도심을 흐르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 간에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저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5%돼 있으면서도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죠. 전국 평균만 보더라도 한 59%인데 우리 울산 같은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주율로 좀 높여야 되겠다. 높이면은 아마 많은 것을 이용할 것이다. 신도시도 만들고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린벨트 어떻게 풀 거냐가 문제인데 현행 이제 시장은 뭐 평수로 이야기한다면은 한 10만 평 정도 시장권을 팔 수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이다 말씀드렸처럼 이제 한 30만 평 정도 풀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양을 한다고 했으니까 좀 도저히 효율적인 관리 측면, 이용 측면을 좀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정부 차원에서 울산에는 꼭 필요한 공장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야 되겠다. 그거는 국회의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단체장의 의지고 아무리 또 의지가 있더라도 필요 없는데 그린벨트 해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이 꼭 필요하다. 더 많은 그린벨트 해제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이 그 기업만 돈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의지 또 그게 대한민국을 살찌고 국민들이 행복할 것이다. 이는 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제해야 해가 와야죠. 예, 지금 뭐 일자리, 그린벨트 해제도 지금 일자리와 결국 관련이 있는 일자리와 것이고 연동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질문이 울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일자리와 중복이 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아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론 이제 일자리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는 게 있더라고요. 저 기업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돼 있는데 진짜 울산은 자동차 메카 도시인데 울산에 전기차를 생산 공장 짓겠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3대 주력의 이 울산을 오도록 그린벨트 조절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현대자동차 울산의 메카니까 자동차 메카니까 반드시 울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아니, 63조 중에 울산에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자동차가 강제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왜 광역시장이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면서도 강조에 뺏기느냐. 단순하게 일자리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울산에 있는 자동차가 서서히 그 위상을 읽어갈 것이다. 지켜서야 되는데 왜 못 지켰냐는 참 안타까웠는데요.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뺏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예. 생각했고 이번에 자동차에서 발표한 63조 중에는 대부분 울산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예. 제 행정을 발휘할 겁니다. 그럼 다른 타 시도와의 경쟁이니까 사실 행정력, 정치력을 앞으로 많이 발휘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번 선거 현 시장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쟁점이 이제 부유시기 해상풍력 사업 또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현 시장의 주요 정책들이었습니다. 어제 목요일 당선 기자회견 보니까 뭐 부유시기 해상풍력 사업, 메가시티 반대하는 건 아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과는 조금 다른 온도가 감지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예.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몰고 가는 부분이고 저는 처음부터도 이게 메가시티나 부유시 해상에 대해서는 예. 이 반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이 둘 다 필요하죠. 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이 지방에서도 메가시티를 통해서 경쟁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예. 뭐 변함이 없고요. 다만 가장 중심인 것은 울산에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울산이 중심되고 울산이 돈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거 없으면 우리가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 시행하면서 오히려 울산이 손해본다면은 당장 중단해야죠. 위대한 울산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당장 한다. 중단해야죠. 예. 아무리 뭐 협업이 있더라도 서로 업무상 협약이 필요하지만은 서로 이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는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울산이.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온다든지 오히려 우리가 밀린다 생각하면은 중단할 겁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창출하겠다. 예, 뭐 바로 무산시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예, 확실히 충분히 확인했네요. 울산이 중심이 됐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울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특집 시사진단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8년간의 정치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또 잘 하실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뭐 제일 하고 싶은 건 하루 이틀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예, 이제 좀 다리 좀 뻗고 좀 예. 쉬고 싶다는 생각이고 곧바로 제가 아마 인수위를 구성할 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일 우선적인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예. 제가 야인 생활 한 게 한 8년 됐으니까 행정 감각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행정의 속도, 우리 사회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구성에 대한 여러 파트와 전문 분야도 있겠지만은 그분들 통해서 내 공부부터 좀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걸 한 달 동안 착실히 제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해야 인수위에서 결정된 부분이 4년 내내 제가 시정을 이끄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 이틀 쉬고 난 뒤에는 정말 죽으라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멋진 알겠습니다. 울산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공부하겠다. 울산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두겸 당선인이 꿈꾸는 울산의 미래 막바지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저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뭐 일은 좀 잘해요. 일을 잘한다. 예. 아니 뭐 자화자찬입니다만 제가 남구청장 시절에 김두겸 제 양반은 일은 좀 한다 하는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시장이 됐어도 참 제 양반 내가 잘 선택했다. 일은 참 잘하는 시장이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되겠지만은 우리 이 조직을 하고 있는 행정 이 조직에서도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한번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울산 시민을 위한 것이고 그게 또 예.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한 부분인 만큼 우리 저를 표현한 우리 전 행정력은 행정 공무원들은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에 우리가 손을 미쳐야 되는 것까지도 세심한 부분까지도 살피면서 행정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울산의 어떤 큰 미래를 여쭤봤는데 앞에 뭐 공부하신다는 얘기도 그렇고 나부터 작은 변화 열심히 하겠다 그런 걸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끝으로 시민들께 인사하면서 오늘 좀 마치도록 하죠. 어떤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시장이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울산을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 잘하는 시장 소리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울산이 젊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울산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사진단 이제 나오신 분들 또 추천곡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엔 아빠의 청춘 들어봤고 오늘은 어떤 곡 좀 들고 오셨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참 인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동차에서 이렇게 하면서 라디오 들어봐도 예. 거기 누구 없어. 정말 한번 혹시 들어보시면 이무진 씨가 부른 버전? 이무진의 거기 누구 없어. 그거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곡이 그 님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가사잖아요. 네. 시민들 4년 동안 어디 불편하시지 않나, 뭐가 필요하신가 시민들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시장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집 시사진단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당선인과 함께 했습니다. 2022년 울산의 선택 지방선거가 이제 막을 내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당선인과 함께 울산도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당선인의 포부처럼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